그래서 이런 종류를 드시면 생리를 더 오래 할 수 있다, 폐경을 미뤄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갱년기를 늦출 수 있다, 폐경을 좀 더 미뤄줄 수 있다 라고 언급되고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폐경을 앞당기는 그런 생활습관이나 음식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제 갱년기가 오고 폐경이 되고 하는 거가 워낙에 좀 걱정이 되고 두렵게 느끼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리를 최대한 오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거든요. 최대한 오래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타고난 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다른 요인들, 내가 어떻게 몸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이제 생활 습관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생리를 길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다라고 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한 문의, 생활 습관에 대한 문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크게는 폐경을 늦춰준다, 갱년기를 미뤄준다 라고 하는 식품에는 콩류가 있습니다. 콩류는 우리가 흔히 대두라고 하는 거 있죠. 누런 콩이요. 메주를 써서 된장이나 청국장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콩 있죠. 그거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콩 종류로 봐요. 이런 대두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좀 해주는 거죠. 우리가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하죠.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몸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은 약으로 공급되는 거가 아닌 자연 식품에서 유래된 거를 좀 취할 수가 있다. 그리고 꼭 이 대두 성분 말고도 강낭콩이라든지 우리 흔하게 먹는 병아리콩 이런 거나 에다마메 같은 거, 이게 풋콩 같은 거죠. 물론 콩은 단백질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갱년기랑 관련해서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부분은 여성 호르몬 유사작용을 해줄 수 있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를 드시면 생리를 더 오래 할 수 있다, 폐경을 미뤄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리를 언제까지 하느냐, 폐경이 언제 되느냐, 초경을 언제 하느냐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요, 유전입니다. 여성은 남성과는 다르게 내가 일생 동안에 배란될 수 있는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거를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배란할 난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폐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배란될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고요. 소진되는 속도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수술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가 돼버렸을 때도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우리 엄마가 조기 폐경이 되었나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나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30대 이럴 때 폐경이 됐다 라고 하면 40세 이전의 폐경이 조기 폐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대에 저는 폐경이 됐어요, 너무 일찍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40대에 된 거는 우리가 조기 폐경으로 치지는 않아요. 의학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폐경에 한해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나머지 우리 엄마가 47세에 됐어, 그러면은 나는 평균보다 조금 일찍 될 수는 있겠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꼭 47세에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 엄마가 30대에 폐경이 됐어, 그러면 나도 30대에 폐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전적 요인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콩을 먹었을 때 폐경이 늦춰진다 라고 하는 거는 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으로 인해서 갱년기 증상에 접어드는 시점을 좀 밀어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고 생리를 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고난 거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더 막 밀어줄 수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난자가 다 떨어지면 그거는 끝이니까요. 그런데 콩종류, 두유, 두부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이런 종류를 이제 꾸준하게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증상이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리가 딱 끝나는 폐경 시점에서만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도 갱년기 증상들은 심하든 가볍든 어쨌든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늦춰주거나 막아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해서 좋은 점들은 뭐 이렇게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을 해준다라는 거는 좋은 점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나 우리가 약으로 공급하는 에스트로겐에 비해서 그 효과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굉장히 과량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은 그만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약간 보조적인 요법으로 섭취를 하는 데는 뭐 물론 도움이 되겠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건강기능식품 너무 맹신하지 말고 너무 과하게 복용하지 마시라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뭐 두부도 먹고 두유도 먹고 하는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일상적인 섭취, 내가 음식으로서 섭취하는 거는 얼마를 드셔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두부를 하루에 먹어봤자 뭐 3모씩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 환자분들이 나는 이거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겠어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콩을 갈아서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사 대용으로도 쓰시고 뭐 간식 개념으로도 쓰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콩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과해지면 여성 호르몬이 과하게 들어갔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똑같이 생깁니다. 약한 것도 많이 때려 부으면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증상들을 커버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최소한의 용량, 최소한의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더 좋으려고 호르몬제를 먹는데 또 뭐 두유도 먹고 두부도 먹고 뭐 콩국수도 먹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일상적인 뭐 면에서는 하루에 뭐 두부 하나 먹었어 이렇게 해서 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두유 같은 거 드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과해지면 안 된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콩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폐경을 늦춰준다 하는 것 중에서는 신선한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다. 혹은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생선을 드시면 좋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폐경 이후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생선류를 드시는 거, 좋은 지방산들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거, 신선한 채소 먹는 거 몸에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콩류랑 마찬가지예요. 생리를 더 오래 하게 만들어주진 않는다. 이거 내가 타고난 만큼 하고 끝나는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폐경을 늦춰주는 식품들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타고난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폐경을 앞당기는 음식들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생활 습관들로 인해서 폐경이 앞당겨질 수는 있어요. 내가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더 쓰는 거, 더 생기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타고난 거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 거를 빨리 써버리는 거, 소진을 시켜버리거나 못 쓰게 만드는 거,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많은 의사들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다 떨어져서 무조건 이제 안 나오는 상태, 폐경 상태가 되어야만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는요 30대 중후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40세가 되면 호르몬 부족으로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생깁니다. 40대 초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리가 막 불규칙해지고 이러고 나서 증상이 생기는 분들 물론 있겠지만, 폐경이 되고 나서 증상이 생기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생리는 꼬박꼬박하고 달라진 것들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호르몬을 보충하는 거, 그런 치료가 전반적인 내 삶의 질을 굉장히 끌어올려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폐경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사와 계속 이제 말다툼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잘 상담을 하시고 일찍부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르몬을 공급을 해주면 폐경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도 생리를 할 때와 비슷한 용량의 그 호르몬을 계속 공급을 해줄 수는 있기 때문에 생리를 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인 호르몬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좀 의논을 해보시고 일찍 시작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쉽게 보실 수 있겠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